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필요성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제외하고 민간공항 통합을 논의할 수 없다며 대승적 수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수 산단 입주 기업 가운데 최장기 파업을 기록했던 비를라 카본 코리아 노조가 파업을 끝냈습니다. 71일 만에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5개월째지만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정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양 해상에서 급유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여수 초등학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가 심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930억 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국내선과 연계가 안 되어 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안공항을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민간공항 통합이라며 민간공항만 무한으로 수용하고 군공항 이전만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선만 운항하는 무안국제공항에 국내선과 군공항이 들어서면 답보 상태에 있던 무안군 역점 사업인 MRO 산단과 항공산업의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며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무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산단 입주 기업 가운데 최장기 파업을 기록했던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업이 71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비를라 카본 코리아 사내하청 지회는 15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측이 마련한 2022년 임금과 단체 협약, 2023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두고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8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기본급 7% 인상과 상여금 100% 추가 지급, 올해 기본급 9% 인상과 호봉제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조는 오는 18일 조인식을 연 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인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5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관건은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남진입니다. 지난 1월 가수 남진 씨가 고향인 목포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상생의 의미를 담아 서로의 지역에 기부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유명 인사부터 일반인들까지 저마다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내려갔을 때 지인들, 가족들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하게 된 거죠. 다만 기부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모금 목적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친분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왜 기부를 해야 될지라는 사업 목표를 뚜렷이 하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원하는 사업 등을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고향 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미 활성화돼 있는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학대아동 돕기 등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업에 기부자가 지정 기부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특정 목적
사업을 두고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기부하는 사람들의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기 고향하고 연계를 갖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어진다 그러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5개월째, 지방소멸 위기 속에 도입된 대책인 만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양항에서는 급유선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여수초등학교 체육관 천장 마감재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교육부가 심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11시 41분쯤 광양항 묘박지 해상에서 600톤급 급유선과 1600톤급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급유선 선수가 일부 파손돼 침수됐고 부선 창고 내부도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이나 해상 기름 유출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야간 항해 중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초등학생이 바다에 빠져 긴급 구조됐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지난 13일 오후 5시쯤 여수 율촌면 반월마을 앞바다에 초등학생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초등학생이 바다에 걸어 들어가는 상태로 머리만 위태롭게 떠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사히 구조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자는 의식과 맥박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완도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승선 인원을 초과한 선박이 적발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완도군 대장구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을 5명 초과해 태우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2톤급 선박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수상 레저기구에 승선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거나 인명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여수 초등학교 체육관 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심리 지원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사고 직후 교육 관계자를 파견해 2차 피해가 없도록 후속 조치하고 물적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정신적 충격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15일 새벽 2시 50분쯤 고흥군 포두면의 한 폐축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사 한 동이 모두 불에 타는 등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해당 폐축사는 농기계 보관 창고로 사용 중이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16일부터 본격적인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여수 엑스포 사후 활용 추진단을 꾸려 박람회장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여수 엑스포 관리를 설립해 기존 박람회재단 20여 명의 고용 승계를 확정짓고 박람회장 안전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기획재정부와 정부 선투자금 3,600여 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도청 김영락문 앞 광장에서 43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김용록 전남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전 행사로는 전남도청과 목포터미널 구간에서 1980년 당시 차량 시위를 재현하는 가두행진 퍼포먼스가 연출됐습니다. 김 지사는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친 광주 전남의 수많은 민주열사와 애국 시도민의 희생을 가슴 깊이 기억하며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념주화 2종을 발행합니다. 발행 화종은 은화 5만 원 화로 2본이며 화종별로 7,000장씩 전체 14,000장이 발행됩니다. 첫 번째 은화의 앞면은 박람회 대표 정원인 호수정원 전경이 묘사됐으며 두 번째 은화 앞면은 노을 지는 순천만 습지와 순천시 시조인 흑두루미가 묘사됐습니다. 기념주화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매 예약을 받으며 7월 26일부터 교부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양 지역에서 42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소방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2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7%인 242건이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원인으로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씨 방치와 가연물 방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6일부터 여수 선소대교를 거치는 85번 버스 노선이 신설 운영됩니다. 85번 노선은 화장동 차고지에서 출발해 중림지구와 장성마을을 지나 선소대교, 웅천 포레나 아파트를 경유하는 경로로 1일 9차례 운행됩니다. 여수시는 웅천지구에서 소호, 중림 방면 통학학생을 비롯해 시민들의 통행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순천시가 어르신들의 쉼터인 마을 경로당 17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합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경로당은 전체 경로당의 4분의 1 규모이며 전남에서 가장 많은 수량입니다. 순천시는 이달 안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무선 인터넷 접속과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역사와 문화 보존을 위해 관련 고문서와 전정류를 공개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1970년대 이전 고흥 지역 인물과 관련된 고문서, 개인 문집, 향토지 등입니다. 개인 소장가나 법인, 단체 등은 누구나 1인당 20건 이내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된 유물은 서류와 실물 감정 평가를 통해 구입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광양시가 원활한 농가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현재 광양농협과 동광양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다암농협에 한 곳을 추가 설치해 세 곳에서 인력 중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가와 구직자를 중개하고 농작업자를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매출 채권 보험을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신용보증기금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매출 채권 보험에 가입하는 지역기업에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고흥군에 본사나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 매출 채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0%를 먼저 할인받고 군에서 할인된 보험료의 최대 60%, 최고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은퇴자 또는 은퇴 예정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은 노후 준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은퇴 대비 재무관리 방법과 노후 준비 상태 등을 진단하는 교육입니다. 본 방송은 지난 1월 17일자 단독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딸 광양 창의예고 강사 채용 논란 제목의 기사와 1월 18일 19일자 한국창의예고 특혜 채용 의혹 블라인드 면접 업서 기사에서 한국창의예고가 외부 강사를 채용할 때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채용 의혹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홍주 교장은 2022년 황모 강사 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황모 강사의 채용은 전라남도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위 지침에는 강사 채용이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신홍주 교장은 강사 채용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신홍주 교장은 자신은 개방형 공모교장의 선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발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